부산의 시민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46세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에 생산 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지속해서 줄면서 지역의 생산력과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기장읍에서 장안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극심합니다. 기장군민 100여 명이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큰 변화를 겪은 학교 현장도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체육 활동이 부활했습니다. 부산교육청 아침 체육 활동 연구학교로 선정된 112년 전통의 기장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실사단 방문 기간인 다음 달 6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시민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46세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에 생산 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지속해서 줄면서 지역의 생산력과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2월 기준 부산 시민의 평균 연령은 46.2세. 10년 전 40.9세에서 처음으로 46세에 진입했는데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고령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47.4세로 남성보다 2.5세 많았습니다. 부산 안에서는 영도구의 평균 나이가 51.2세로 가장 고령이었고 중구와 동구가 50세를 넘기며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평균 나이가 60세에 육박한 곳도 있었습니다. 강서구 가락동의 평균 나이는 58.7세, 중구 남포동의 평균 나이는 58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항아리 모양을 넘어 역삼각형 모양에 가깝습니다.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줄어 지난달 기준 68%까지 떨어졌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00명당 31명에 이릅니다. 10년 만에 배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0세에서 14세까지 부산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13년 2월 12%에서 지난달 10%로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 건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올해 1월 기준 4.6명을 기록해 경남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고 조혼인율은 3.4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부산의 인구 지표. 수치가 갱신될 때마다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곳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학식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 3년간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제대로 된 바깥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 오늘 첫 시간으로 112년 전통의 기장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우리 학교는 100년이 넘은 학교인 만큼 전통이 있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로활동, 우쿨렐레, 난타 등의 재밌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아침 등굣길, 학교에 들어선 아이들이 향한 곳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입니다. 교실에 가기 전 운동장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 잠이 덜 깼을 만도 한데 친구들과 선생님, 언니, 오빠들과 운동장을 걷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체육놀이가 시작됩니다. 친구에게 질세라 연이어 줄을 뛰어넘으며 친구들과 아침 시간을 함께합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공간에서도 아이들의 즐거운 뜀박질은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교실에만 갇혀 있었던 아이들, 아침 체육 활동에 기운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또 잠이 확 달아나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해서
재미도 있고 아침 운동할 생각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아침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학교 강당에선 고학년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한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장초등학교에선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 모습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시간 두뇌를 깨우는 활동에 다 함께 참여해보자는 의미로 아침 모두 다 프로그램이 탄생했고 아이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게 돼서 학생들의 신체화대가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더 사이가 좋아지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급식 잔반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1911년 설립된 기장초등학교는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고려시대 유물, 옛 기장읍성 성벽이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자연스레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1학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처음 배웠던 우쿨렐레, 이제 고학년이 된 기장초 아이들의 수준급 연주도 눈에 띕니다. 6년 동안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1학기 하면서 우쿨렐레를 전 학년 우쿨렐레를 1년에 10차시 이상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 기장초등학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국전력이 기장읍에서 시작해 일광과 장안까지 연결되는 9.32km 구간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이로 인해 송전탑 27기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인데 주민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지난달 21일 주민대표가 한전본사에 방문해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 기장군민 100여 명은 한전본사가 있는 나주에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다녀온 성광모 일광읍 발전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본사인 나주까지 대규모 집회를 했다는 건 기장군민에게 송전선로 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이 송전탑이 1호사가 일광에 18개 철탑이 들어서 총 27기가 들어서는데 거기서 지금도 있는 철탑도 지중화를 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또 철탑을 세우고 우리 일본 기장군 주민들은 원전에도 그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지금 장안 같은 경우는 장안 정강 같은 경우는 온도 철탑인데 굳이 있는 철탑도 지중하는 와중 이런 시기에 또 철탑을 세운다니까 주민들이 반발과 후손의 애들의 건강 문제 모든 쉽게 말하면 이제 집값 하락 철탑 지나가면 누가 주변에 살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주까지 집회를 왔습니다. 네, 집회 이후 한전 측에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전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장이나 부사장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다 시간이 바빠 안 되고 송전 변전 건설단 실장 이영길 실장님하고 우리 이장단 협의회장, 자치위원장, 마을 협의회장하고 우리가 간담을 가졌는데 뚜렷한 이 사람들이 실제 사장도 아니고 뚜렷한 그거는 못하는데 우리가 성명서를 정확히 전달했죠. 우리 매출가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사장인데 이야기를 해라 하고 사업을 세례를 하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주가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면담 결과를 보니까 이 남부 건설 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전에 아마 신청한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가 남부 건설에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고, 나주까지 오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온 김에 또 한 달간 집회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남부 건설에서 하다 안 되면은 한전까지 또 오야 됩니다. 오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 집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달라 정확하게 요구를 했고 남부건설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집회를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꾸준히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일광주민 대표로 성광모 발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6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 방문 기간에 맞춰 엑스포 유치 열기를 높이고 부산의 엑스포 유치 의지와 개최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불꽃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꽃쇼는 사전 행사를 포함해 오후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기존 부산 불꽃 축제와 달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만 불꽃이 연출됩니다. 시는 행사에서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카운트다운과 메시지 전달, 2030 엑스포 부산 대형 문자 불꽃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축제 준비와 철거를 위해 광안대교 일부 차선에 대한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정관 좌강천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페스티벌 인 기장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걷기 대회와 영어 스피치 행사를 비롯해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을 환영하는 음악회와 응원곡 합창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22일 부산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신창호 디지털 경제혁신실장 브리핑을 통해 지역 특화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서비스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중년 세대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공공구매 등 공공시장 내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 평균 매출액은 2021년 기준 9억 4천만 원으로 전국 대비 48.7% 수준입니다. 22일 오전 8시 15분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6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불은 공장 내 화학물질 보관 탱크 파손 피해를 내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1980년대 대통령 별장에 이어 부산시장의 관사로 활용된 건물에 있던 가재도구와 미술품 130여 점을 자선 경매에 내놓습니다. 경매 물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이발 의자와 독일 명품 가죽 식탁 세트를 비롯해 근현대 미술 작품 5점 등입니다. 부산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옛 부산시장 관사에서 해당 경매 물품을 미리 선보이며 직접 방문해 경매 참여 신청서를 낸 100명을 대상으로 31일 본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